네, 안녕하세요. 하 대표의 친절한 건강기능식품 이야기 유산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산균의 어떤 학술적인 기능성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유산균의 다양한 기능성을 이해하신다면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욱더 절실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네, 유산균은 소화기관 내에서 유산을 생성합니다. 이 유산이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유익균에 도움을 주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게 됩니다. 네, 유산균은 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이 소화기관의 트러블을 효율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민성 대장 증상으로 인한 설사, 변비 등 개선에 도움이 되겠고요. 유당불내증을 개선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는데, 유당불내증은 유당을 소화시키지 못하는 증상이고요. 우유에 유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유를 드신 다음에 설사를 하시는 분들은 유당불내증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유산균의 섭취를 통해서 증상을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유산균은 중금속과 같은 독성 유해물질, 환경호르몬, 또 항생제로부터 우리 소화기관을 보호하는 역할 기대할 수 있고요. 소화기관 내에서 엽산을 비롯한 비타민 B군을 생성하고요. 또 비타민 K의 생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K는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 비타민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처가 났을 때 피를 흘리죠. 출혈이 있을 때 빨리 응고가 돼야 됩니다. 혈액 응고와 비타민 K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또 비타민 K는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비타민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뼈의 성분인 칼슘과 결합하는 그런 단백질을 생성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뼈 건강에 비타민 K가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종합 비타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실 때요, 비타민 K가 있는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유산균의 정말 중요한 기능, 저는 면역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 법규상 유산균은 소화기관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 라고까지만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기능은 바로 면역기능입니다. 이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외부의 어떤 유해물질로부터 세균이나 바이러스, 독성물질이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면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우리 몸 전체의 면역기능을 100으로 본다면요, 이 소화기관의 면역기능이 약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소화기관의 건강이 면역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소화기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바로 유산균이다.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장이 튼튼해야 면역기능이 강해질 수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우리 장관 내에 다양한 면역기관이 밀집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외부에서 어떤 물질들이 우리 몸에 침입하는 것을 막는다라는 것이 제가 면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외부 물질들이 침입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 최외곽을 구성하는 그런 조직을 통해서 침투하게 됩니다. 우리 몸의 가장 바깥 최외곽을 구성하는 그런 조직을 우리가 상피 조직이라고 합니다. 상피 조직. 그럼 우리 몸의 가장 바깥을 구성하는 상피 조직, 어떤 조직에 해당될까요? 네,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그런 조직이 피부일 겁니다. 피부, 당연히 우리 몸의 가장 외곽을 구성하고 있죠. 그렇지만 상피 조직에는 피부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호흡기와 생식기와 소화기, 이런 부분들이 다 상피 조직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몸의 가장 바깥쪽을 구성하는 그런 조직이 상피 조직이라고 했는데, 호흡기나 소화기는 우리 몸 안에 있는 거 아닌가요? 몸 안에 있죠. 그런데 왜 상피 조직이라고 할까요? 제가 점심 때 빵을 먹었는데요, 제가 먹은 빵은 제 식도 위를 거쳐서 지금 소장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빵은 지금 제 몸 안에 있는 걸까요? 몸 밖에 있는 걸까요? 당연히 몸 안에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빵이 제 소장 안에서 분해가 되고 흡수가 되면 어디로 흡수가 되는 걸까요? 몸 안으로 흡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소화기관은 입에서부터 항문까지 뚫려진 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 안에 존재하는 음식물은 아직까지는 몸 밖에 있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흡수가 돼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때 비로소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소화기관이 역시 몸 밖이라고 한다면 그 소화기관의 벽, 장관벽은 우리 몸의 최외곽을 구성하는 피부와 같은 조직이라는 겁니다. 호흡기도 마찬가지죠. 소화기를 피부와 함께 상피 조직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상피 조직이 튼튼해야만 우리가 면역 기능이 튼튼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대표적인 상피 조직이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소화기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유산균이 이 면역 기능에 큰 도움을 주는 핵심 영양소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박테리아 살균 물질을 분비한다거나 장관 면역을 증진시킨다거나 또 항생제로부터 보호한다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이 유산균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산균은 유해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다. 장관 내 벽혈구 증가와 식세포 작용을 촉진시킨다. 식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 면역세포의 일종인데요, 외부에서 나쁜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균을 잡아먹는
그런 세포를 대식세포, 식세포라고 표현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또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을 활성화시키고, 그리고 장 점막에 존재하는 면역기관인 림프구와 직접적인 작용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면역 기능, 세균과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면역 기능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는 우리 면역세포 중에 대표적인 NK세포를 활성화시킨다는 겁니다. NK세포는 내추럴 킬러, 우리가 자연살상세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면역세포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유산균이 이 NK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성도 가지고 있다는 그런 결과들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유산균 섭취가 우리 몸에 미치는 그런 영향과 또 시중에 다양한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 어떤 제품을 선택할지, 이 선택 기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